네, 안녕하세요. 고베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구독자님들과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이랜드 카페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잠시 직원들이 많이 바뀌었던 이유로 정이 떼어져서 소홀히 했던 제 사무실 2호점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근데 빨래가 조금 있어가지고 이것 좀 하고 가야 되겠어요. 귀찮아 죽겠습니다. 빨래하는 거. 이거를 조금 뿌린 다음에 그냥 이대로 가져가요. 봉지 아래만 잘 안 묻게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김장 담그듯이. 네, 여기가 빨래하는 곳인데 청소, 설거지 뭐 이런 건 다 해주지만 빨래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거의 밀릴 데가 없어가지고 서비스 아파트는 그래서 이게 편합니다. 다들 귀찮아서 빨래를 안 해요. 저처럼 세탁기하고 건조기 둘 다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원래 자주 다니던 하이랜드 카페인데, 일단은 첫 번째로 거기가 무료 주차이긴 한데 발레 파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조차도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그냥 주차하고 들어갈 수 있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하이랜드를 다니기 시작한 건데, 여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 직원들이 좀 제가 계속 다니면서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알고 서로 웃으면서 눈인사하던 직원들이 싹 다 바뀌어가지고 그때부터 살짝 뭔가 서글픈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안 갔던 것 같아요. 아마 예상컨대 지금 가면은 검은 옷 입은 남자의 매니저님 한 명 있을 테고, 그 다음 주차하는 할아버지는 2명 있는데, 안경 쓰는 약간 무뚝뚝하지만 착한 할아버지와 키는 살짝 작으신데 역시 이렇게 정이 많으신 할아버지 둘 중 한 명 있을 겁니다. 네. 있네요. 오늘은 안경 쓴 무뚝뚝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래도 정이 많으세요. 짜쭈, 또 xe đâu ạ? Ở đây. Ok. Hôm nay có khỏe không? Hôm nay có khỏe không? Khỏe không? Em nói là hôm nay chú có khỏe không? cảm ơn. 베트남어가 이렇게 어려워요. 외국인 베트남어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들은 바로 알아듣는데 어르신들은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네, 여기에요. Xin chào, cho tôi combo hứng khởi. Bánh mì em lấy dùng cái gì đấy? Ô mai cả. 저 친구인데 서로를 알고 있는데 조금 아는 척하기가 어색합니다. 또 시작부터 조졌네. 오늘 잔고를 기록할 겸 방금 시킨 콤보 흥커이는 치즈하고 닭이 들어간 길다란 조그만 반미랑 그 다음에 카페 스어다인데 39,000동입니다. 원래는 카페만 시키면은 2.9만 동인데 콤보를 시키면 3.9만 동에 간단하게 아침 끼니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이 지점 매니저님인데 타이밍이 엇갈려서 또 인사를 못했는데 친절하십니다. 제가 오랫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영 시원찮습니다. 제가 조금씩 다시 와가지고 마음을 녹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너희야? 까만. 이런 기다란 빵 안에 이렇게 치즈하고 닭고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저번에 보셨던 카페 스어다인데 연유를 반으로 넣어도 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화장실을 먼저 갈게요. 여기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은 항상 저처럼 와가지고 컴퓨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일을 하시는 건지 프리랜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오늘 서로의 눈치를, 아직도 서로의 존재를 눈치채고 지나가다가 제가 그 사람이 맞나 딱 뒤를 돌아봤는데 그 사람도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왔구나 이런 눈빛이었습니다. 지금 가는 방향에서 좌측에 항상 앉아있는 그가 있습니다. 네. 인사는 안 하지만은 서로 의지하면서 카페 와가지고 일하고 그러는 거죠 뭐. 이 반미가 뜨끈할 때 바로 먹어줘야 돼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요즘 약간 무기력증이 와가지고 이럴 때는 운동을 해가지고 남성 호르몬을 조금 생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작업한 다음에 밥을 먹고 쉬었다가 동네 헬스장 가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녁에 문득 떠오르는 바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극초기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거기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바는 어떨까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오늘 한번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 쉣, 다 챙겨놓고선 가장 중요한 노트북을 빼먹고 왔습니다. 맥북. 아 집에 또 갔다 와야 돼요. 예, 가지고 왔고요. 이래서 집 근처에 살아야 돼요. 생활 스트레스에 바로 대처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이제 밥을 먹으러 갈 건데 아까 받았던 주차 딱지 있죠? 얘를 그냥 주고 오토바이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아저씨로 바뀌었네요. 진짜 제가 블로우 có khỏe không? 이 아저씨는 또 제 발음을 알아듣네요. 아, ở đâu nhé? Trong đây ạ. Vâng ạ. Rồi rồi. Dạo này em đang đi chỗ khác, quán cà phê khác. tạm biệt nhé. 자, 여기가 그래도 좋은 게 제가 자주 가는 동네 KFC랑 가까워가지고 그게 좋아요. 예. 아, 이거 참. 이렇게 잘 빠져나가야 돼요. 이 옆에 애가 있으니까 얘 따라서 가야 되는데 얘는 살짝 소극적이네. 가는 게 먼저 길을 뚫어줘야 되는데 전방에 있으면은 이렇게 마토바이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헤어지는 겁니다. 서로의 임무를 다 완성한 다음에 아직 사람이 별로 없네요. 이렇게 사람 붐비기 전에 빨랑 먹고 빠져야 됩니다. 예. 모모페이 앱을 통해서 쿠폰을 구매하면은 되게 가성비가 좋은 콤보를 하나 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글을 예전에 써둔 게 있어서 링크로 달아둘게요. 저또 있으신 쿠폰 나이 너가 이 친구도 오랜만에 보네요. Ăn đây mang về. ở đây em muốn gà cay. 그리고 밥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거는 돈이 안 들어요. 근데 저는 오늘 밥을 딱히 많이 먹고 싶지는 않네요. 네. Number and a form. 오케이. 땡큐. 여기에 토마토 소스하고 매운 소스 두 가지가 있는데 가득 같이 먹어야 제맛입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이 근사한 정식을 먹노라면은 뭐 부러울 게 따로 없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행 왔을 때도 저는 KFC에서 정식을 꼭 사줘요. 왜냐면은 치킨 덮밥이 사실 글로벌 대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베트남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가지고 변형을 한 나름대로 현지화 메뉴입니다. 아, 시간대 좋네요. 퇴근 딱 직전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나중에 딱 정시 되면은 그 사람들 와글와글 북적됩니다. 여기. 예. 최근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KFC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거를 먹으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톡톡 치더라고요. 보니까 어학당 아시는 분이었고 친하지는 않은데 근데 그분도 이 꺼우조이 동네에 살아요. 여기가 완전 로컬이긴 하죠. 로컬이긴 한데 한인타운하고도 가깝고 서울 다운타운하고도 가까운데 제가 봤을 땐 여기가 진짜 살만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저는 로컬 감성을 느끼면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예, 꺼우조이 주민은 한국인인데 처음 만났던 그런 되게 재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재미는 없네요 또. 이거 먹고 바로 운동할 순 없으니까 집에서 쉬다가 좀 헬스장 관련 베트남어 좀 공부를 하고 이왕 가는 김에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배 좀 꺼트린 다음에 같이 헬스장으로 가시죠. 그리고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게 다리 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건 일종의 베트남 민도 테스트인데 여기 있는 거를 내려놓고 다니잖아요. 그럼 베트남 사람들이 특히 하노이 사람들은 꼭 와서 도와줍니다. 이 사람들의 유교적인 어떤 생각 방식을 나타내는 되게 좋은 문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놓고 가볼게요. 수박 주스 사러 갈 건데 적어도 한 명은 나를 불러서 말해줄 것이다에 제 손목 하나 겁니다. 아, 그러면 한 명 천천히 다녀야지 나 보라고. 아, 그러면 두 명. 아, 지금 이제 퇴근 시간대라서 사람들 많아진 거 보세요. 여기가 꺼우저이라서 어떤 교통의 교차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사람들도 운전하기 힘들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줌마 갈 때 저도 이렇게 따라 붙습니다. 여기가 원래 좌회전하는 구간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잠깐만. 오케이, 3명 달성. 갑시다. 여기는 어학당 근처인데 원래는 제 메인이었던 주스 스테이션이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저번 영상에 나왔던 아주머니가 너무 양이 괜찮아가지고 거길로 옮겼고
여기는 세컨 옵션쯤 되는 그런 곳입니다. 아는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도 인연이 깊은 게 제가 잔돈이 없을 때 한 잔을 그냥 무료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감동해가지고 거의 뭐 세컨 옵션에 한해서는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 배터리가 다해서 삑삑이가 안 눌려요. 이거 누르면서 가야 제맛인데 조금 약간 울적한 기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가 하노이 국가대학교 옆 되게 유명한 골목이에요. À, chào anh. Cho tôi nước ép sao không đâu? Không được. Vâng. Vâng. Dạo này người em đi đâu đấy? À, dạo này không uống. Không uống à? Vâng. Ôi sao? 사이즈 nhỏ. Size nhỏ 15.000. 15, 오케이요. 자, 지갑 꺼내가지고 15,000동 드리겠습니다. 왜 안 오냐고 묻길래 그냥 요즘에 안 마신다고 선의의 거짓말을 쳤습니다. 아까 주머니에서 웬 천동이 나왔어요. 꽁돈이 생겼습니다. 마치 과거의 고배가 미래의 고배에게 전하는 모스부 그런 거랄까? 예, 알뜰살뜰하게 이것도 지갑에 넣겠습니다. 예, 어우 많이 들어감. 이게 보기보다 커요. 영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은. Anh biết em không uống đường. 뭘 넣었는데 저한테 괜히 설탕 아니라고 미리 말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귀엽습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 어제 청소부 아주머니가 청소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 에어컨을 켜고 나갔어요. 그래서 최소 3쌀국수는 날라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착하시니까 그냥 주의를 주는 정도에서 끝냈고요. 수박 주스 마시면서 베트남어 공부한 다음에 헬스장 가고 그리고 아까 바 간다고 했잖아요. 생각해 봅시다. 아우 더워 죽겠네. 일단 에어컨 먼저 켜고 잠깐 베트남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학당은 솔직히 잘 가르치긴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 비자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어차피 공부는 혼자 하지 않으면 안 늘거든요. 그거를 전제로 깔고 사실 제 주요 베트남어 공부 수단은 시원스쿨 베트남어입니다. 이 정도면은 시원스쿨이 저한테 뭐 곡이라도 보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시원스쿨 전체 강의를 결제를 해서 이렇게 섹션별로 다 주제가 달라요. 회화도 있고 듣기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그때 문법이 필요하다 싶으면 문법 강의를 한 달 동안 다 듣고 강의 하나의 섹션을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공부할 때 마인드가 어떠냐면은 어차피 열심히 안 한다. 그리고 내일이면 까먹는다. 요거 두 개인데 결론은 어떻게 도출이 되냐면은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은 내 할 도리는 다 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맘 편하게 대신에 하루에 하나씩 베트남의 온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지킨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헬스장을 갈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미 사실 헬스장에 대한 섹션을 다 공부를 했어요. 근데 까먹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쓰질 못하니까 공부한 거는 복습하면 금방 또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가기 전에 그 헬스장에 대한 섹션만 다 공부한 다음에 가서 한 단어라도 써먹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보면 베트남어를 잘한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제가 공부하고 가서 그때 써먹고 또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디 가서 잘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비웃음 당합니다. 방금 수박 주스 아저씨도 뭐 말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저는 제가 할 말만 하고 귀를 닫습니다.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니까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단어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운동 있죠. 이게 분명 헬스장 가서 써먹을 수 있는 섹션인데 이거를 지금 다시 켜서 한번 공부하고 가는 거고. 자, 그리고 얘는 예를 들어서 듣기 말하기 수업인데요. 여기 보이시죠? 37강, 8강, 헬스장 1, 2 이거 좀 어려운데 이렇게 3개 정도 해가지고 공부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따끈따끈하니 뭔가 대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어요. 네. 1시간도 걸릴 수가 없는 게 부록 학습물로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바로 들어가서 한번 쭉 읽으면은 뭐 5분 10분이면은 기억은 다 납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앞만 보고 공부를 합니다. 베트남어도 저는요 마치 흡사 제 유튜브 채널처럼요. 네. 켜가지고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제가 공부했던 게 20분짜리를 다 수업을 들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렇게 요약본 한번 훑고 나가는 겁니다. 네. bài 20 tập thể dục. 네, 이제 헬스장을 갈 건데 이 신발 예전에 님빈 여행 가다가 빨래 잘못하는 바람에 쪼그러들어서 아끼는 신발인데 10만원 주고 산 건데 한국에서
이 돼지 족발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안 버리고 일단은 신고 있어요. 계속 신다 보니까 늘어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드 보이시죠? 지난 6개월 이 헬스장에 다녔는데 다시 한번 가려고 합니다. 네. 오토바이는 두고 가려고요. 거기는 주차료를 받아가지고 안 가져가는 게 상책입니다. 지금은 헬스장에 다 왔고요. 베트남 진짜 로컬 헬스장 감성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뭐 아파트, 고급 아파트에 딸려있는 그런 헬스장이 아닌데 바로 저기입니다. 방금 공부했던 단어가 벌써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여기에요. 남탕이고 보이시죠? 특히 평일에 오면 더 그래요.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네. 진짜요. 짭도이템 싸우탕나 이렇게 지금 돈을 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남자들이 운동을 진짜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원하는 건 남자들이 아니죠. 짭도이 싸우탕 멋지영님마 뭐이서 6개월 하면은 제가 알기로 100만 동이었는데 조금 가격이 올랐네요. 9만 동 정도. 네. 잠깐 종이하고 카드는 여기에 맡기고 운동하러 가겠습니다. 야, 이제 유튜버 다 됐네 이렇게 하는 것도 창피하지가 않아요. 저는 중량은 항상 약하게 칩니다. 왜냐면 고중량 못 치니까. 책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베트남 문화 관련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베트남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애매모호함이거든요. 그래서 헬스장을 예로 들어보면은 이렇게 중량 친 다음에 다들 이렇게 놔두고 갑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그래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이 삶의 경계가 애매모호한 게 이 베트남인들의 생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융통성이 되기도 하고 서로 용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예, 그리고 땀을 흘려가지고 막 바닥에 육수가 질질 새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한국인들한테는 사회가 규칙도 없고 막 혼란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맞는 사람한테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느끼지 못했던 카타르시스를 여기서 느낄 수가 있죠. 예. 야, 여기 진짜 남탕 그 자체인데 이게 가끔 사람들 그리울 때는 조금 외로움을 달래게 되기도 하고. 운동 진짜 열심히 해요, 베트남 사람들. 그런데 저기 유리벽 보이시죠? 맨 앞에 저기 너머에는 여자들이 에어로빅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기에 진짜 이런 말하기 조금 그렇지만은 몸이 정말 육관점으로 예쁘고 베트남 여성분들이 몸매가 진짜 좋으세요. 마른데 글래머러스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막 야한 생각 이런 것보다도 솔직히 저는 여자의 몸이 남자보다 훨씬 예쁜 것 같아요. 그 유선이 이 사람을 홀리게 하는 그런 마력이 있달까요? 본능적인? 그래서 그냥 괜히 막 왜 당구장이나 PC방도 여자 알바생 쓰면 장사가 잘 되잖아요. 헬스장에 남자들이 대부분이더라도 베트남 여성분들이 와서 운동하고 있으면은 또 막 레깅스 이런 거 맞나요? 레깅스가? 스포츠 레깅스 이런 거 입고 하시잖아요. 그냥 같이 옆에서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막 뭔가 힘이 나고 좀 재밌습니다. 기분이 화해지고 광명을 되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거를 듣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잘 피터링을 해주셔서 예쁘게 들어주세요. 네. 지금은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데 근데 겁나 웃긴 게 러닝머신에도 이렇게 남자들 여자들이 섞여서 뛰고 있거든요. 여자 옆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굳이 빈 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도 여자 옆에서 찍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속보이니까 구석에 박혀가지고 저 혼자 다른 형아랑 외롭게 달리는 중입니다. 그래도 구독자님이랑 또 대화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분 좋네요. 네,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바깥 하노이를 보면서 운동하는 겁니다. 서로 얘기할 일도 없고 딴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같이 로컬이랑 섞여가지고 운동하는 기분이 정말 좋아요. 네. 유리가 깨져 있긴 한데 앞에 도심도 보이고 예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작고 연약한 제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듯이 저도 틈만 나면 여러분들의 댓글 반응 이런 거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때론 상처도 되지만은 대부분 큰 기쁨이 돼서 아무튼 서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오니까 좋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 낮에 오는 거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이시죠? 오랜만에 오니까 좋긴 한데
이렇게 계속 둘러싸여 있다 보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좀 컨디션이 많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음흉한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린 금남의 방 있잖아요. 거기 예쁜 누님들이 계신데 일부러 운동하다가 좀 에너지가 부족하면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갑니다. 뒤에 있는 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래요. 아, 너무 이거 밝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참나. 일단 땀 좀 씻으십니다. 아, 그래서 화장실 쓸 건데 얘 좀 이 사진 좀 뗐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 바로 거기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살짝 좀 느낌이 그래요. 저는 솔직히 좀 안 좋습니다. 예. 아, 참. 저도 데드리프트 해야 되는데 저기 화면에 보이는 형이 너무 무겁게 잘 들고 있어서 좀 눈치 보면서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뺏을 수도 없고. 아, 빨리 좀 끝내라. 헬스장에서도 저는 유령처럼 이렇게 겉돌고 있네요. 형님한테 죄송한데 나이는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세븐은 형님이거든요. 그래서 예, 2번만 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아우야 내가 한 번 할 테니 그 이후에 하거라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맞짱 뜨면 이건 무조건 제가 집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수고 한쪽만 몇 킬로야? 아, 이 형이 뺐던 거 다 뺐더니 지금 난리 났어요. 막 형들이 예, 비웃고 난리 났습니다. 아, 이렇게 치욕적일 수가 없어. 베트남에서 좋은 점이 이런 육수 질질 흘리고 가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베트남 체육관에서도 청소 안 합니다.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이게 모여서 예, 베트남의 혼돈 속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가보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운동했는데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갈게요. 집에. 충분해요. 이걸로 일주일치 분량은 채운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당구장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한번 컨텐츠로 진행해 볼게요. 근데 아직까지 혼자 갈 엄두가 안 나요. 네. 아, 집에 물이 없었는데 여기 라임 주스를 파네요. 설탕 없이 먹으면은 물 대용으로 괜찮고 무엇보다도 모모페이가 됩니다. 결제 하나 할게요. 아주머니가 살짝 만동으로는 아쉬웠는지 25,000동이나 되는 오렌지 주스를 시키라네요. 예. 참 이런 작은 상점에도 핀테크가 진입해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참고로 베트남 최대 목표 중 하나가 오토바이를 없애는 거이기도 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도 생각이 나는 대로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서 이렇게 헬멧도 뜬금포로 막 팔고 돼요. 보통 3만 동 정도 하니까 여러분도 오토바이 탈 때 필요하시면 이런 데서 그냥 사세요. 3만 동, 오케이? 예. 아, 한번 네. 예, 가야 돼. 빅딘소이. kiểm tra, 뭔 kiểm tra? 오케이. 아, 돈을 안 주고 가신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궁금했다고. 아우, 진짜 겁나 맛있습니다. 근데 조금 차갑지 않은 게 좀 아쉽네요. 네. 제가 아까 바를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영상으로 자세히 못 담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항상 말했듯이 저는 24시간 풀로 앱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남의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그래도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저는 사심 반, 그 다음에 숙제 반으로 돌립니다. 네, 그런데 어떤 여성분이 얘기가 조금 잘 통했는데 약간 외국식스러운 것 같아요, 마인드가.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저는 오늘이 아니면 안 나갑니다. 기분이 내키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일 출근하는 건 이해하지만은 만약에 얘기를 하고 싶다면 오늘 그냥 바에서 만나자 했는데, 원래 제 전 영상에 나왔던 바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지금 찾기 시간이 없고 약속 시간까지 1시간 남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추천해준 바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제 저장 목록에 넣어두는 거예요, 좋은 바들을. 그래서 거기도 그 친구가 없을 때 영상으로 담을 수 있으면 담고,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거기 제가 대뜸 가가지고 나 유튜버인데 카메라 꺼내면은 기분 나쁘니까 안 나쁩니까? 안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분 안 좋거든요. 카메라 집어넣으라 할 거예요. 저는 이거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제 사진이나 영상을 절대 다른 플랫폼에 두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걸 남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기로라도 나 글을 쓰는 사람이고 오늘의 일을 괜찮다면은 담겠다 하면은 거부 반응이 심하지 않은데, 아무튼 그건 또 제가 네이버 카페 글로 조금 각색을 항상 더하는 거 아시죠? 실제 일어났었던 일보다 20% 제가 풀려서 꾸며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오늘 하루 마무리 인사를 미리 드리고요. 이따가 잠깐 쿠키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시간대가 늦었는데도 사고가 났나봐요. 네. 저도 어제 저기에 박혔는데
아유, 오늘 하루를 정리하자면은 앞으로 제가 일상생활을 올리되 이렇게 영상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글으로라도 제가 올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작정 카메라를 들이대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카메라를 들이대고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은 한도를 끌어올려봤자 뭐 한국 남자 좋아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요 정도예요. 정말 재미있는 대화들은 카메라가 없을 때 나온다는 걸 저를 굳게 믿고 있고,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거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글이 핫하진 않지만은 어떤 의미를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영상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의 힘을 믿어요. 네. 그 친구가 불편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카메라를 뺄게요. 여기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는 아래층은 카페고 위층이 이렇게 바로 되어 있네요. 아직 그 친구가 도착을 안 해서 찍을 건데요. 여기는 히든 숨겨진 컨셉의 바래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작고 귀여워요. 그냥 와서 얘기하기는 딱 좋은 스타일인데 솔직히 막 호환게임 그 유명한 바들에 비해서는 뭐 흔한 그런 인테리어입니다. 네. 항상 여행지하고 현지인들이 다니는 곳에 괴리감이 있는 게 하노이는 특징이 다 숨겨져 있어요. 여기는 저 공간 빼고 다 이런 카페입니다. 네. 살짝 은밀한 별장처럼 꾸며져 있어요. 네, 사실 저희가 여행객으로 베트남 왔을 때는 뭐 호환게임에 있는 콩카페, 하일랜드 요 정도 가잖아요. 굳이 이렇게 구석까지 찾아오지 않고. 그래서 사실 저도 혼자 있을 때는 이런 데 안 다닙니다. 하노이 산다고 해도. 그래도 앱으로든 뭐든 현지인 친구를 만날 때 이런 곳에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 밖에도 저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아무튼 바에서 아주 오늘도 글감을 하나 만들고 나도 뭐 연애 좀 하자 이런 마인드로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기다려 볼게요.